예,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송기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최명계 선생님과 함께 고민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유 없이 괴롭히는 괴롭힘을 당하시는 되게 고통받고 있는 고통받는 분들의 사연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선생님께서 먼저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방학 때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같이 일하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네. 그냥 서로 말이 오가다가 하루 만나서 저녁이나 먹자고 해서 한두 번 저녁도 먹고 술도 먹었지요. 네. 근데 얘가 갑자기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를.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없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같은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근무가 아닌 날은 계속 문자로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고 네. 근무할 때도 어색한 태도가 계속되어서 알바를 그만뒀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도 계속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는데 무섭더라고요. 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저는 나는 너와 사귈 생각이 없다. 네. 그렇게 말했지요. 그러자 자신은 지금도 저를 사랑하고 있고 사실은 저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예.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마음을 모른다잖아요. 네. 도대체 말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제 강의 시간을 알아냈는지 수업이 끝나면 한 번만 얘기하자고 들러붙는데 미치겠어요. 네. 그런데 며칠 전부턴 집에 오는 길에 누군가 뒤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데 아무래도 그 녀석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번 사연도 참 심각한 사연인 것 같은데요. 저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이게 혹시 스토킹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면은 네. 근데 일단 보통 이제 이런 경우를 보다가 보면은 네. 이제 가끔 이제 조현병, 정신분열병 환자분들 중에 네. 이제 애정망상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애정방송이 어떤 증상이죠? 그러니까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나운서가 네. 자기를 좋아한다는 망상인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데 가지고 이제 증거를 대라. 네. 그러면 이제 얘기들을 하세요. 네. 뭐 유명 여자 아나운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웃는데 네. 자기한테 미소를 짓는 걸 자기 느낄 수 있다. 그렇기도 하고요. 네.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사랑한다는 텔레파시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게 좀 심각한 증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아는 환자분 중에 어떤 분도 한 30년이 된가 사시면 한 네. 여자분만 쫓아다닌 분이 있어요. 예. 아주 그 여자분이 옛날에 일하던 어떤 공장의 여자 사장님이었는데 네. 그 공장에 가면 그 여자 사장님이 없어요. 네. 근데 가서는 계속 얘기하세요. 어디다 숨겨놨냐고. 사실은 그 여사장님이 하면서 명의만 바꾼 거 아니냐고. 이제 문제가 되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이제 애정망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에로틱 딜루전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에로틱 딜루전이 있는 이제 이유는 이제 사실은 어떤 한 여성을 좋아한다고 이 당사자는 믿지만 네. 사실은 어떤 여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좋아해야만 되는 대상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네. 마음속에서. 이것도 혹시 투사인가요? 맞습니다. 예, 투사란 근데 이제 투사가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경우가 네. 우리 그 여중생들이 요새 여고생들도 네. 그렇게 그 아이돌을 안 쫓아다닌대요. 여중생, 예.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네. 아이돌 그룹의 최고 구매자라 그럽니다. 예. 여중생들이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오빠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도 네. 어떤 투사의 심리입니다. 집에서 엄마랑 눈 마주치면 엄마가 너 시험 요새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네. 너 몇 점 나왔니? 야단만 맞고 술 먹고 들어오는 아빠는 얼굴도 볼 수 없고 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거든요.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 오빠는 우리 누구누구 오빠는 네. 자기 사랑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빠가 그 아이돌 스타 네. 오빠들이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마음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요. 네. 실제로 누구랑 좋아하게 되면 환상이 깨지잖아요. 네. 이거는 환상이 이루어질 수 없이 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이제 환상을 가지면서 살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사생 팬들은 스토커가 되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몰래 집에 가기도 그렇죠. 하고, 예. 뭐 한번 손잡아야 되겠다고 막 차에 펑크 내는 맞아요. 네. 경우도 있고 예, 들어봤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쭉 길게 돌아서 말씀드린 경우는 결국은 이
남자분이 사실은 이 스토킹을 당하게 되면은요 피해자인 분들이 네.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네. 보다가 보면 내가 뭐를 잘못했나, 음.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음. 자꾸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찍히신 거지 음.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런 이분은 그래서 이 우리 여자분을 쫓아다니는 분도 결국은 뭔가 마음속에 문제가 있고 네. 허한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애정을 받는다는 거로 본인의 마음속에 외로움, 네. 헐벗음을 하고 싶은데 왠지 이분이 친절하고 네. 좋은 분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아, 네. 지나치다가 보니까 저 여자가 나를 싫어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날 좋아하는 거다. 아, 혹은 또 좋아하긴 하지만 네. 나랑 지금은 싫어하지만 일단 나랑 같이 살면 나의 진국 같은 면목을 맛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네. 약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이제 대책은요. 대책은 현재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하기가. 네.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이 남자분이 뭐 전과라든가 아니면 아주 기이한 보통은 뭐 전과가 있다든가 혹은 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저절로 네. 가라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저 여자친구 자기 진정 사랑하는 여자친구 만나면 이런 증상이 완화되고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혹시? 아닙니다. 이런 남자분은요, 네. 진정한 여자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진 아,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짝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네. 많은 환상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연히 남자분도 이렇게 집착이 있는 분인데 네. 여자분도 굉장히 외로운 분이면은 이런 남자분한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하고 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랑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 환자분이 아니지 이런 형태의 남자분은 이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의 여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 네. 자기 머릿속에 어떤 이상 아이디어라는 상태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사랑이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참지를 못해요. 그런가요? 예. 그래가지고 연애를 좀 하기가 힘들겠네요. 사실 그런 상황이면요. 네, 그래서 예. 그걸 이제 가정폭력 가해 피해 이론에서 인형 이론이라 그래요. 네. 이런 분들은 한 인간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사랑할 때는 저 사람이 날 싫어할 수도 있고 네. 날 좋아할 수도 있고 저의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걸 하더라도 그냥 봐줘야 될 때도 있고 네. 항상 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인형과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모습을 딱 갖춰놓은 다음에 이 안에 딱 모습이 갖춰져야 돼요. 네.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벗어나게 되면 행동? 막 간섭하고 아, 네. 심한 경우는 구타하고 척박하고 그렇게 되지요. 얼마 전에 가정 폭력 얘기하시면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신 기억이 네네 나네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올바른 사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네. 또 다른 어떤 대상이 일어난다면 모를까. 네. 막 이분이 제대로 된 사랑을 만나서 이분에 대해서 마음을 정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처 요령은 첫째, 자극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네. 막 난 아니다, 뭐 욕을 한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뭐 친척을 동원해서 네. 뭐 그런 거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네. 가끔 이제 연예인들 기사 나오면은 뭐 어떤 남자가 집착을 해갖고 네. 오빠랑 같이 가서 막 때리고 그러게요. 네. 그러면은 더 난리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너무 자극을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자극하는 건 좋지 않고요. 그 다음은 현재로서는 애매하지만 한번 그 경찰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이 쫓아다니는 분의 어떤 신분을 알면은 전과가 있는지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 같긴 해요. 파출소에.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뭐 슈토커를 이렇게 해서 뭐 성폭력의 전과가 있다든가
과거에도 비슷하게 전과가 있다든가 네. 그때면 이제 경찰과 같이 대처하는 게 낫고요. 네. 전과가 없다 그러면 경찰도 개입하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만약에 결국은 시간이 지났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는 관심 반응을 보여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막 싫어하는 모습도 반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반응이 또 너무 없으면 또 다른 상대를 또 찾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방법이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너무 자극하는 것도 좋지 않고 네.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그래야 되고 너무 본인이 잘못한 게 뭔가라고 네. 자책하거나 그러진 않아야 되고요. 아주 굉장히 무서우시겠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주차 때문에 거의 전쟁입니다.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에 와서 차를 세우면 모르겠는데 10시만 넘어서면 주차할 곳이 없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차를 안 몰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지방 영업이 많아서 차를 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앞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어요. 타이어가 펑크 났나 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타이어를 갈았어요. 퇴근해서 주차를 하고 다음 날에 몰고 나오려는 때 또다시 바람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누군가 일부러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차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요? 사고라도 나면 어쩔 뻔했어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겪고 나니까 세상에 겁이 나요. 그냥 주차 때문이라면 모르겠지만 혹시 다른 이유로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그거네요. 네. 일종의 테러예요. 네, 그러면 타이어 펑크 테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일단은 이제 순서대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뭐 알아보셨겠지만 네. 만에 하나 펑크가 연달아 나는 수도 있기도 합니다. 네. 만에 하나.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적절한 의심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일단은 인간은 이제 연이어 불행이 닥치게 되면은 네.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하나 이렇게 열어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가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내 타이어를 누군가 이랬으니까 며칠 전에 나랑 주차하다 싸웠던 누가 이랬거니 하고 네. 그 집 가서 또 펑크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 두 번째 부분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누가 이제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두려워하고 계신데요.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누가 이렇게 먼저 해치고 나서 하려고 하면은 정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블랙박스를 좀 앞뒤로 설치하고 블랙박스요. 네.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하면 안 된다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 뭐 자극적인 문구를 하지 마시고요. 너 이러면 뭐 사망이야 뭐 이러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도시가 이제 각박하다가 보니까 점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가끔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질서와 도덕을 갖다 지키면서 사는 걸 당연시 여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전 가끔 굉장히 신기합니다. 고속도로 타고 올 때는. 그 부여에서 2시간 걸리는데요. 네. 부여에서 올라오시죠. 네. 근데 그 2시간 동안 네. 그 수만 대의 차가 지나가는데 네. 한 대도 사고가 나지 않을 때 보면은 네. 너무너무 신기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지켜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지켜주는 거에는 3가지 요소가 들어간대요. 네. 첫 번째 요소는 두려움이랍니다. 음. 잡히면 어떡하나 공포. 네. 두 번째는 이 일을 당하게 되면 상대방이 괴로울 거야. 공감. 네.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블랙박스나 뭐나 찍힐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네. 결과적으로 이게 나한테 피해를 줄 거야 라는 합리적인 사고. 네. 요 3가지가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도덕을 지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그 세 가지 중에 뭔가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 안 맞는 부분이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부분은 가해자가 네. 겁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이쯤은. 네. 그런데 이제 겁이 없는 상태가 된 거는 본인이 뭐 술을 마셔서 그렇든 어떻든 아니면은 그 가해자도 뭔가 극한 상황에 놓여 있든 네. 사실 주차 때문에 이럴 것까지는 없는데 상황은 주차 때문에 그렇지만 네. 아무튼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건 네. 그러니까 겁이 없어지는 상황. 난 잃을 게 없다. 뭔가 화를 풀어야 되고 내 공격성을 풀어야 되겠다. 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작게는 이런 차에 해코지하는 거고요. 네. 크게는 요번에 뭐 보스턴 마라톤 폭탄처럼 그렇죠. 테러랑도 연결될 수 있는 네. 거고요. 또 그게 더 크게 되는 북한의 어떤 태도도 다 연결성이 있는 네. 인간의 그런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정심인데요. 네. 동정심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힘들어지다가 보니까 다들 네. 세상은 모두 다 도둑놈이야라고 하듯이 다들 남의 사정보다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심사숙고와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뭔가 이 지역 자체가 치안이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부분을 갖다 하나하나 푼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너무 자극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는 이미 잃을 게 없는데 차에다 이러는데 이 일이 자꾸 뭐 보복하고 커지고 네.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잃을 게 없다고 해서 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수도 있거든요. 네. 층간 소음으로 막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그 블랙박스가 됐건 네. 아니면 경찰에 얘기해서 CCTV를 보완해달라고 했던지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심사숙고와 관계된 부분을 갖다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잃을 게 없다고 생각되지만 경찰에 가면 잃을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동정심에 네. 이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그래도 동정심에 해당되는 부분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자동차 하다가 보면 뒤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많이 네. 붙이시죠. 네. 네. 그러면은 뭐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차에 그래도 좀 뭐 매일 아침 네. 일찍 해야 되는 힘든 사정에 차를 모는 사람입니다. 뭐 이해해 주세요. 네. 뭐 아니면은 뭐 주차하다가 보면 진짜 힘들게 주차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편하게. 네.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뭐 저희 차 때문에 불편하게 되면 뭐 연락을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조금 그래도 이게 서로 교감이 오가게 하고 네. 그러면은 그러면 좀 그래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인 보복은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이게 한두 네. 것도 없이요. 예. 네. 그 주차 문제 관련해서 저희 사건 사고 기사들 보면 정말 사소한 그 주차 시비와 관련해서 뭐 서로 이렇게 보복이 오가면서 말씀대로 네. 정말 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듯해요. 네. 근데 인간이란 게 참 묘해 갖고요. 차를 타면 진짜 왜 특히 남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그 갑자기 좀 얌전하신 분이신데 차만 타면 안폭해 주시는 분들 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인간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애들이 네. 장난감 권총을 주잖아요. 네. 그럼 3살짜리도 손가락을 넣어서 쏜대요. 아, 네. 비슷하게 차만 잡으면은 네. 이렇게 차 안에 있게 되면은 내 육체적인 한계와 벗어난 도구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차와 연관이 되면. 예. 또 차는 어떤 점에서 집을 제외하면은 나의 가장 커다란 소유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망가지게 되면은 또 감정도 더 격렬해지는 것 같고. 네. 네. 그렇군요. 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차만 타면 정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격해 주시는 분 네. 그런 심리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네. 거. 그러니까 이게 네. 옛날에 어렸을 때 마징가제트 만화 봤는데요. 네. 어떤 애가 맨날 두들겨 맞는데 마징가제트의 그 축적인 아수라 백작 있잖아요. 네. 아수라 백작이 조그만 애를 갖다 마징가제트 배한대 로봇에 태우거든요. 네. 그 걔가 힘을 제어하지 못해요. 네. 무조건 다 때려 부시거든요. 비슷하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예.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강사입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마다 손을 들고 꼬치꼬치 다치는 학생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제 전공은 정치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완벽한 정답이 있을 수 없고 네. 각자의 견해가 다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첫 시간부터 사사건건 저하고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네. 질문을 빙자해서 자신의 의견을 늘어놓고는 네.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계속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 네. 다른 학생이 물어보니까 그 학생은 어느 수업 시간이나 그런다는 겁니다. 아, 네. 대답을 안 하면 자신을 무시한다면서 민주적이지 않다고 난리를 치고 대답을 하면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 그 정말 그 저기 뭐 하시는 말씀마다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좀 이렇게 반론도 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말꼬리를 늘어 잡는 이 학생 때문에 고민이신 분 같은데요. 이분을 위한 좀 이렇게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꼬치꼬치 따지는 학생이 이제 영어로 오소리티 피겨 우리말로 이제 권위적 대상과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요 가정에서 이 학생이 꼭 이 학생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거나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특히 이제 대학교 신입생들이나 그런 경우에 권위적 대상인 그 선생님을 갖다 아버지랑 일직선상에 이제 놓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1번에 네. 왠지 그 여자분이 이 가해자한테 이렇게 선택을 받았듯이 본인이 네. 원치 않는 네. 이 강사님도 선택을 받게 된 겁니다. 아, 이분한테. 그렇군요. 이 학생한테 뭔가 네. 오소리티 피규어한테 한번 맞붙어 싸워야 되는 그게 있는데 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우리 강사님이 아주 잘 표현을 해드렸어요. 질문은 질문이어야 되는데 네. 질문을 빙자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 싸움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아, 그냥 교수님과 한번 또 이렇게 언쟁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네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푸는 게 아, 끝없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네. 또 반대로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종의 또 언쟁을 벌이고 싶은 거지만 네. 뭔가 이 교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이 강사님한테 뭔가 되고 싶은 게 있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싸워서 이기거나 맞먹는다는 데서 이제 내적인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안 되는데 무시할 수도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신과 집단 치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정신과 집단 치료를 8명이나 10명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집단 치료의 목적은 집단 치료에 참가하는 집단원이 의사나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은 심리치료사한테 물으면은 그 사람이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집단원들끼리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집단원은 너네하고 서로 피드백을 줘봤자 얻는 게 뭐가 있겠어 한 다음에 계속 집단을 지도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네. 그래서 딴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독점을 하려고 그래요. 그 기회를. 네. 그래서 정신과 집단치료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물어볼 때는 그 사람한테 대답을 하지 말고 네. 주위에 있는 집단원들한테 물어보라고 합니다. 자, 이 지금 굉장히 좋은 의견을 얘기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집단원들이 얘기하기 시킨다 그럽니다. 네. 그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생각이니까 나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네. 하게 되면은 그때는 같은 집단원들끼리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랑 다투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잠잠하게 된다 그럽니다. 더군다나 이 시간이 수학이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치학 시간이니까 그렇죠. 요거 네. 자체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정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수업 시간에 학생들끼리 정치를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어보게 되면은 꼬치꼬치 따지고 들면은 우리 강사님이 대답을 해주지 말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학생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보면은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오소리티 피겨 권위적인 대상과 맞서 싸우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정리가 되게 되고요. 또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강사는 학생한테 그만하자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학생들이 그만하라 그럽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나 보네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우리 뭐 진도 좀 나가자. 우리 그만하자. 이러면 됐잖아. 네. 그럼 이제 강사도 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뭐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되게 됩니다. 네. 하나의 이게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집에서 한번 써봤대요. 집에서 어느 사례가 그러니까 하신지 궁금하네요.
아들이 막 이렇게 되들어갔고요. 또 어머님인데 네. 집에서 다 이제 모이자 그래가지고 남편도 있고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네. 자, 우리 작은 아들 누구누구가 엄마인 나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네들 생각은 어떠니라고 물어봤대요. 아, 예, 예. 그랬더니 그때부터 딸도 맞아. 엄마는 너무 심해. 남편도 나도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네. 그래도 괜히 말 꺼냈다가 괴로워지기만 했다고. 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직장에서 상사가 네. 밑에 분한테 쓸 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저 학교 다닐 때 네. 괜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시면 뭐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또 저도 이렇게 기자님이 그러셨어요?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는 거 들어보니까요. 네. 저는 이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 입장에서 말꼬리를 잡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교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기자님한테? 근데 교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네. 직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제 얘기를 반론을 하시고. 그건 또 반론하게 되잖아요. 예, 저도 또 다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론 언성은 높아지지 않았지만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이게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사실은 또 왜 집단 치료에서도 피드백이 좋아지냐 하면은요. 네. 권위적인 대상이 얘기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있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고 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대답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얘기하게 되면은 네. 그 대답이 들어와요. 그렇군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음. 그렇기 때문에 그 피드백이 중요한 겁니다. 동료의. 그렇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신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만 생각하지 네. 자신의 의견을 주위에서 피드백을 받으려고는 안 하거든요. 나는 저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네. 물론 기자님이 그러셨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네. 다 됐습니다. 오늘 뭐 세 가지 고민 사연을 이제 최명희 선생님과 나눠봤는데요. 방송에서 미처 하시지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인 부분인데요. 인간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위에서 본인을 괴롭히다가 보면은요. 네. 마음이 위축되고 내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이런 악의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네. 어떤 본인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울해하고 그러지 말고요. 네. 두 번째는 절대로 1대1로 감정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중에 더 커다란 피해로 오게 되는 수가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